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7월 29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해제했는데 거래량이 왜 이래?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항상 영상 후반부에 다뤄드려서 거기까지 잘 안 보시는 분도 계실 듯 해요. 그래서 영상 앞부분으로 살짝 당겨와 봤어요. 월성 3정 그린코아 국평 4.8억 실하냐? 이렇게 다뤄봤어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아침에 실시간 방송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시간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레미제라블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문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성격의 사람들은 한쪽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다른 쪽을 사랑할 수가 없다. 좀 한번쯤 새겨볼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자 게시판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편가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악인으로 매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부동산을 위해서 누구 한쪽은 죽어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 네,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오늘 85건 중에서요, 신고가는 4건, 근래 들어서 신고가 비율은 한 5%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문제예요. 거래량이 1210건, 예년보다 적은 거래량. 왜 이게 문제냐면 2년 전 요 노란색 선에서 요맘때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 요때 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2년 텀을 두고. 그래서 갱신이나 2+2로 인한 효과로 이주가 많이 줄어드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내일 거래 신고까지 마무리될 텐데요. 작년보다도 적고 2년 전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2년 전에 신축 입주를 했던 그런 곳이나 이런 곳들은 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이사를 너무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월세 거래량에서도 문제는 나타납니다. 706건. 그 전까지 월세 거래량 1000건 이상씩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6월달 들어서 뚝 떨어졌어요. 거래량 7월달 적을 거예요. 8월달 적을 거예요. 9월달 되면 이제 거래가 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 좀 고난의 행군, 좀 임대 매물 내놓은 사람들, 그럼 그나마 월세를 임대로 내놓는 사람들은 상황이 좀 나아요. 어차피 큰 돈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는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사람들과 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임대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약 2,500건, 그리고 한 1, 2, 3, 4, 5월 달을 평균 내보면 한 2,500건 선에서 임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의 거래량은 2,000건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2년 전에 많았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 비교해보면 거래가 확실히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과 매수 우위지수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거래량이 역대로 적다. 가장 적은 거래량, 이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적은 거래량과 KB 부동산 매수 우위지수, 요 두 개의 연관성을 비교해 놓고 보시면 될 건데요. 많이 떨어졌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매수 우위지수, 매수 심리가 더 떨어졌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매수 우위지수는 매도세 빼기 매수세, 요 두 가지 숫자를 나타낸 건데, 지금은 매도세가 거의 한 80, 90 되면은 매수세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 그게 지금의 상태거든요. 매수가 거의 없어요. 매수자 아무리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자, 어제자로 주간 실거래 지수 나타났어요. 대구는 큰 변동이 없어요. 다행이다. 전세도 낙폭을 조금 축소했어요. 좀 우려스러운 점 보이지 않나요? 인천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잖아요. 인천이 무너지고 서울이 마이너스 0.07이에요. 이 정도면은 상당한 하락을 보게 됩니다. 대구의 5억짜리 집값이 4억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정도 수준이 마이너스 0.07, 저 무렵이면 저 정도 지수 하락률이면 이 정도 가격이 나타나요. 서울의 집값은 다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사람의 체감은 8억이에요.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30% 떨어지면 얼마인가요? 10억, 10.5억 이런 식의 체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거, 이게 많이 올랐다 똘똘한 한 채가 무조건 좋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처분 문제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산 또한 낙폭을 키워가고 있네요. 구독, 좋아요, 요즘 많이 눌러줘서 힘이 납니다.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은 소폭 증가하는 날. 근데 어제의 큰 낙폭에 비해서 이 증가폭이, 목요일의 증가폭이 근래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확실히 안 팔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팔려고 지금 심리가 돌아서기에는 이미 적체된 매물이 33,000건이다. 이미 너무 많다. 돌아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하는 모습. 제가 요 위에 부분 지워져서 다시 살려냈어요. 예측치는 1,700건인데 아직도 한 2,000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 그만큼 이사를 안 가고 눌러 앉는 경우도 있고, 뭐 특별히 결혼을 더 많이 한다거나 세대 분가가 많았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월세에서도 찾는데요. 4,677건. 연초 대비 월세 물량이 2,000건 늘었어요. 연초 물량. 제가 이게 전세 물량 계산할 때 월세 물량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약간 어느 정도 순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월세 물량이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다. 월세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전체 임대 물량 13,518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매 매물은 걷어들일 수 있어요. 야, 다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세금 혜택 좀 보려고 했는데 야, 이번 생에는 끝났다. 접자. 그럴 수는 있어요. 나중에 세금 내고 팔고 말지 뭐 이렇게 접을 수는 있는데 임대 매물 안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나가는 좀 아깝잖아요. 그 돈, 또 한 돈 10만 원 돈 나가는 것도 아깝고 또 집 비워져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거기라도 혹시라도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부분들이 일부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야 이거 빈집 놔두고 이 한 달에 돈이 제법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29건 신고되었고요. 거래량 신고 건수가 적다는 거예요. 이 733건, 여기에는 지금 거래 취소 건수 제가 지금 반영 안 되어 있거든요. 거래 취소 월 평균 한 2%에서 3% 정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 거래, 취소된 거 한 10대 건 빼고 나면, 실질적인 거래는 약간 더 작죠. 한 720건 정도 거래. 실질적인 거래는 한 720건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적잖아요. 이 밑에 표가 잘못되었어요. 요거 밑에 막대 그래프는 조금 잘못되었네요. 제가 다시 리뉴하도록 할게요. 7월의 거래량 522건. 그럼 얘는 6월하고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 522건, 7월 현재 누적 거래량이 522건이에요. 4월 달에는 534건이었어요. 오히려 이때가 거래가 더 많았어요. 이때 거래가 마무리되었을 때 1,053건, 1,000건 정도의 거래였는데 특별히 늘어나지 않더라. 일평균 거래량 4월달 31.5건, 5월달 33.96건, 지금 28.4건이에요. 28.4건. 월평균 거래량이 6월보다는 많아요. 6월의 월평균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은 25건이거든요. 지금 28건 약간 많긴 하지만 정말 1,000건 넘어가겠죠. 그래도 규제지역이 해제됐는데. 자, 오늘 충격적인 거 하나 나옵니다. 84.6349 84.6349 제목에서 보셨던 월성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84.6349의 분양가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성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이게 좀 특이한 게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아니에요. 분양권 상태가 거래가 아니고 이게 실거래가로 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해요. 왜 이걸 등기치고 비용 다 들이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왜 매도를 해야만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22층, 죄송합니다. 22층, 자꾸 발음 왜 이러지? 22층 4.81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4.81억. 자, 그러면 이건 조합은 물건이었던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가격만 보면 되니까요. 세세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4.81억에 거래가 되었다. 그럼 분양가가 얼마였냐? 22층이었죠? 여기에요. 22층. 대지비, 건축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5억 200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거래는 4.81억. 여기다 등기도 쳤잖아요. 등기도 쳤어. 입주권이나 그런 거겠죠. 아무튼 우리는 시사하는 바, 숫자에만 조금 의미를 두고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확장비도 있고,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죠. 조합원이면 가능하다. 근데 아무튼 이 숫자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좀 더 정보를 더 많이 찾아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상담 부분 평리 푸르지오 한 15% 정도 빠졌고요. 가끔가다 여기 숫자, 옆에 적는 숫자가 뭐냐고 이렇게 하는데 15억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락률 몇 퍼센트 하락했는지 그걸 나타냅니다.
얘는 신규 거래하고요. 그 다음에 월성 협성 유포래 조금 계속 충격적인 가격들이 나타나죠. 30%도 넘어요. 층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30% 넘어요. 잘 나갈 때 전세가가 6.2억까지 갔어요. 근데 최근에 전세가는 3억도 있어요. 전세가율 50%, 제 영상 작년 제목들 찾아보시면 전세가율 50%, 전세가율 50%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 한참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상인자이 한 20% 정도. 더샵 리비테르 1차 20% 이상. 불과 이거 2022년도에 입주했거든요. 올해 언제 입주했나? 3월달에 입주했나요?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야, 어떤 사람은 그 9층을 5억 8천에 샀는데 어떤 사람은 4억 5천에 샀어요. 이 앉은 자리에서 1.3억을 번 듯한 효과. 누구는 1.3억을 손해본 듯한 이런 느낌. 이건 지금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평리 푸르지오, 평리 롯데캐슬 지나가고요. 보합 정도 수준은 거래되게요. 월배역 포스코도 자 여기도 좀 의미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게 5억 7천까지 갔던 게 무려 2억이나 떨어졌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30% 넘어가죠. 이 가격대가 3억 6,700이 이게 도대체 언제적 가격입니까? 이거 아마 한 2015년도 그 무렵에도 저 정도 가격, 아마 비싼 거래 가격은 저 정도 가격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월배 땅용예가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옆에 보면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한 33% 정도 되나요? 월성 협성 유포레 27평형 협성 유포레 강북. 요 가격은 3억 4,200. 비율로 따지니까 한 25%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이거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거래들이 언제냐? 규제 해제 전과 후 섞여 있지만 오히려 규제 해제 이후에 더 낙폭이 크다. 야, 과거에 여기 두 개만 다시 한번 지우고 살짝 볼게요. 과거에 여기 보시면 협성 슈퍼레 강북과 그리고 조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두 개 한번 월배역 포스코 도샵 요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성 강북이 4억 4천까지 갔던 거예요. 3억 4천이에요. 근데 얘는 5억 7천까지 갔던 게 3억 6천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걸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지금 어느 걸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요거 사겠어요. 월배역 포스코 도샵 요거 사겠어요. 근데 요거 앞에 뭐 새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시야가 가리고 그런 것들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어째 공사하는 모습을 본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일단 보세요. 입주나 가격이나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을 평가받는 것은 이 가격이 말해주지 입지가 좋니 나쁘니 그 따지는 것도 결국 가격이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야, 요 땡긴다 요렇게. 근데 여기서 1차적인 충격이 한번 더 온다면 더 오지 않는다면 요 사람은 해자라 그러나요? 그런 말 자꾸 방송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만 휴가죠. 휴가 아니고 직장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최대한 좀 빨리 줄여보겠습니다. 동아 로즈빌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것도 한 15% 이상 나타나고, 제일풍경채 프라임, 다사업 세천리, 제일풍경채 프라임, 요것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했는, 30% 조금 덜 되는 하락도 보이고, 그 다음 조금 빨리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 가격, 동남상가, 큰고개, 웰그린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가격 7천만원, 8천만원인데 거의 한 30%? 20에서 30% 정도? 가격 낮은 물건들은 가격이 조금 덜 빠지는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빠진 거래도 눈에 띄기도 하네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규제 해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부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았어. 건당 거래대금 살짝 올라갔고요. 가격대별 거래량 작은 산을 이뤘지만 다시 큰 산을 오르기에는 힘이 부족해 보인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늘어들고 특히 요 가격대 이게 투자 목적으로도 사실 괜찮아요. 3억에서 5억 사이 물건 이거 1주택자가 한 개 더 보유한다고 해서 세금 부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전세 갭이 지금 굉장히 커져서 실투입 금액이 커지고 자기 차입금 만약 5억짜리 집을 사는데 한 3억쯤 대출을 내야 된다. 아니다. 한 2억쯤 대출을 내야 된다. 전세가가 한 3억 정도 한다. 그럼 내가 2억을 대출내면 이거 지금 이거 대출금리 거의 한 5%에 육박하죠. 거의 내가 전세 입자를 받은 상태에서도 한 달에 나의 이자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돈 100만 원이 나간다는 이런 의미겠죠. 물론 내가 2억의 현금을 고스란히 쥐고 있는 상태에서 3억의 세입자를 받는다?
야, 차라리 은행에 지금 돈 넣어놓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가격적인, 실질적인 이 이익 부분에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채를 더 보유했을 때 나중에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요 가격대 그리고 실거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6억 이상 의미 없는 차트들도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요 흔적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분양권 거래량이 조금 시무룩합니다. 한 건 거래되었어요. 성당태양, 아나스, 메트로 조금 비싼 가격에 산 경향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전세 거래량 아까 앞부분에 보여드려서 지나갈게요. 전세 가격도 빌리브 버머 요거 막 예전에 거래된 것부터 막 신고되고 있는데 가격이 확실히 좀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 6억 5천. 어제는 조금 더 빠진 모습들도 보였어요. 네, 조금 더 빠진 모습들도 보였는데 최근에 좀 몰려서 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 2019년식이니까 2년을 살았으면 2021년 뭐 좀 약간 시기적으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근래 거래가 좀 눈에 띄네요. 자, 억 단위로 하락한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 페이지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이 가격이 가장 잘 나갔을 때 수성 골드스터 센텀 이게 4월달 5월달 신고 이게 왜 뒤늦게 됐냐 이거. 야, 최고 전세가는 6억까지 갔었지만 그때 3억 5천 정도 거래된 것들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금액대 전세 거래 금액대가 과거에 4억 5억 하던 것들이 3억대로 내려왔는데 제가 요 세 페이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야 그래도 3억은 지지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페이지를 살짝만 더 추가해보면은 생각보다 4억 이상 갔던 물건들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보인다. 수목원 서한 이담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8천 요 국평 아니에요. 101제곱미터예요. 이 와중에 신고가를 쓰는 곳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2억 밑으로도 4억 이상 갔던 물건들이 2억으로 떨어지는 현상 생각보다 좀 나타나고 있다.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으로 떨어진다. 요거 신고가 살짝 잘못되었거나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 1억 5천, 2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평균 전세 가격 지금 이번 달 2020년과 크로스 되었어요. 그때 거래량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거래량 6월의 거래량이 이상해요. 6월의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은 적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작년 5월, 6월만 비교해봐도 비슷비슷한 거래량 2020년은 오히려 입주 아파트가 이때 몰렸었나봐요. 이때 오히려 5월, 6월 비교해봤을 때 거래량이 더 많아졌어요. 2019년을 비교해보면 5월, 6월의 거래량이 비슷해요. 2018년을 비교해보면 5월, 6월 거래량이 비슷해요. 2017년 5월, 6월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6월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더라는 거죠.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개수는 엄청 늘어났는데 이때의 거래량 최근에 아파트 개수가 비슷했던 무렵과 비슷하게 옆줄을 그어놓고 봐도 이렇게 거래가 없을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임대시장이 많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많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2, 3억대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4억 거래는 10% 정도 월세 거래량 굉장히 적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월세 가격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왜? 전월세 전환 비율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대출금리 3%일 때와 지금 거의 5%에 육박해 가는 이 상태 이 전월세율 이 비율이 보통 한 3% 정도 1억이면은 그거 한 월세로 전환할 때 한 30만원 정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4%를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전세로 살고 있다가 월세로 전환을 했다. 그럼 당연히 이 비율이 금리가 올라가고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 월세 금액이 살짝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상승이라 가지고 야 세입자가 아예 못 살 정도냐. 외식 한두 번 줄이면 한 돈 10만원 커버되는 정도 수준. 작년 말부터 이어져 왔던 현상이고 올 초에 조금 낮긴 했지만 다시 이게 뭐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이럴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왜? 주변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전세 가격이 만 4억이었다. 그 상태에서 전세가가 3억으로 내렸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월세로 전환을 한다. 1억에 2억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1억에 3억에 해당하는 것이냐. 과거 전세 4억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근데 바뀌잖아요. 1억에 2억에 해당하는 부분. 요게 전월세 전환율이 뭐 4%라고 하더라도 80만원 부담하면 되는 정도 수준이죠. 근데 과거처럼 여기 만약에 3억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바뀌었다. 요거
전월세 전환율 3% 잡으면 얘는 9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세가 떨어지면 월세도 떨어지는 현상 좀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전월세 전환율 3%로 하니 4%로 하니 아니면 4%보다 더 잡아야 되느니 여기에 대한 약간 혼란은 있지만 매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월세 가격의 상승세도 계속 일어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점쳐봅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